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소프트웨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그 속에 온갖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자동 세탁기, 진공 청소기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넣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정 소장님, 거의 평생을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다는데 정말 소신 있게 항상 말씀하시고 노력해 오셨죠?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선 소프트웨어를 만져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안 보이는 거니까. 컴퓨터라는 걸 사용할 때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굉장히 단순한 기계예요. 더하기, 빼기, 비교 요것만 할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빨리 하죠. 그래서 그렇게 더하기, 빼기, 비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근데 그건 누가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에다 옮겨주면은 컴퓨터가 옮겨준 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 옮겨주는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외국 언론에서는 대체로 코딩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 그러면은 코딩을 잘한다라는 얘기죠. 자기 의도한 대로 컴퓨터를 명령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뭐 별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발자의 경험과 지식을 그 컴퓨터에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서 지식을 옮겨 놔주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뭐 지식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푸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그 솔루션의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 속에다가 사람의 머리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죠. 그게 소프트웨어다. 넣어놓은 것이 소프트웨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 이거를 넣게 되면 머리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고 소프트웨어 자체라는 것이 갖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머리가 더 좋아진다. 결국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외국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국의 경우에는 5세부터 하더라고요. 5살부터 컴퓨터 코딩 교육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다 그 대부분 선진국은 다 하고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컴퓨터 교육을 안 한 건 아니죠. 정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교육을 쭉 했었는데 주로 남이 만들어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쭉 배워왔어요. 네. 그것도 공짜로 사용하는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컴퓨터의 활용 교육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지난 김대중 대통령은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컴퓨터 교실도 만들고 교사도 배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얼마나 쭉 해왔고 또 저희 이제 전문가들은 뭐 너무 활용 교육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는 교육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이제 부단하게 했었지만 교육 과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 교육 과정서부터는 이번 이제 2015년에 교육 과정을 이제 한번 바꿀 계기가 됐습니다. 네. 뭐 문과, 이과 통합 교과 과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꾸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특히 코딩 교육을 좀 집어넣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좀 수긍을 하시고 네.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지금 그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이걸 하게? 아닙니다. 2018년부터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준비가 예, 오래 걸리는군요. 예, 걸리죠. 그래서 보통 그 교육 과정은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조금씩 바꾸고요. 이게 좀 급한데 너무 좀 늦는 감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예. 그나마 예. 준비가 잘 될 텐데 예, 예.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에는 하여간 한 85%의 정도의 학생들이 정보라는 과목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었고요. 그 컴퓨터 교실이 학교에 하나씩은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 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그 집중하는 분야가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 2007년인가 그 7차 교육과정 개혁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 수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정에 4시간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2015년에 보니까 학생의 5%밖에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 요새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중요한 하고 소프트웨어 중요한 시기에 뭐 다른 나라들은 다 100% 받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게 안 받으면 어떡하냐 해서 이제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2018년 제대로 하자. 네. 이번에 하자는 내용이 과연 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을 가르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6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5학년, 6학년 되겠죠. 그때쯤에 17시간을 가르치고 네, 중학교에서는 34시간 이상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34시간이라 그러면은 한 주에 1시간씩 해서 그 2학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무 교육으로 해라라고. 네. 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정보라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하려면은 그 앞에 가정과 기술이라는 과목, 2과목 중에 하나를 들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심화 선택이라는 거로 집어넣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그러지 말고 이거를 앞으로 빼서 가정, 기술, 뭐 정보 이 3개를 동등한 입장에서 선택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라.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 교육 과정 개혁의 핵심입니다. 뭐 초등학교는 뭐 담임제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다 가르쳐야죠. 그렇게 되는 건데 초등학교는 제가 초등학교 개수가 아마 얼마죠? 한 6천 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 연수를 받은 교사가 한 3,500명. 그러니까 한 2% 조금 넘는 그것입니다. 그분들이니까 그것도 빨리 이제 교사 연수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이제 의무로 필수로 하기로 했는데 중학교 수가 한 3,200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농촌 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컴퓨터 교사를 다 배치를 해야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소한도 그럼 3,200명 정도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공 교사가 한 620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 정도의 학교만이 이제 교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교사 수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교사 문제는 이제 학교 단위에서 보면은 예. 한 사람을 다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인근 고등학교끼리 네. 같이 해서 교사 한 사람을 확보할 수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소위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이용하면 비용이 네, 이렇게 연구를 나누어질 하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또
그 온라인으로 교육 교재를 많이 그 학생들이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실습하고 뭐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소위 말 거꾸로 교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교재를 지금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00명 정도, 300학교 정도의 학교를 선정을 해서 선도 학교라고 지정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한 1000개교 정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16, 17년 네.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 모자라는 문제가 더 네. 확충이 돼야 될 텐데 네, 서둘러야죠.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분들은 의욕이 강하고 네. 또 정부 당국은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교과 과정 개편에 넣은 네. 거고 네. 문제는 항상 네. 현장 아닙니까? 예, 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네. 교사나 교육 행정의 책임자들이 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네. 중요성을 느끼고 의지가 있는지 네. 어떻게 느끼세요? 그게 이제 개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체로 보면은 시큰둥하죠. 왜 시큰둥하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정 교과목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녹색 정책, 환경 교육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연수시키고 막 그거 관광 과목도 만들었는데 뭐 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환경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안 되니까 이번엔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많은 교사들이 야 이것도 정권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니컬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 봐서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한계가 있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예. 녹색이 계속 중요하다 그랬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그래서 그 교사들한테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다. 뭐 젊은 교사들은 또 잘 압니다. 중요한 네.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젊은 교사들은 전공이 컴퓨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컴퓨터를 잘 다루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게 학교에서 움직이려면 좀 그 강력한 의지, 정부의 의지, 정권을 넘어가는 의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 좀 국회나 이런 데서도 움직여서 좀 이렇게 좀 특별 법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시면은 뭐 좀 정책의 정권을 넘어가는 의지가 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느낄 때 네. 이제 추동력이 생기는데 네. 결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걸 공감하는 게 많이 늘어나야 네, 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 같이 이제 네. 그 좀 나이가 든 그런 경험을 보면은 우리보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네, 네. 생산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이 한 시간에 우리는 일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컴퓨터를 운영해 가지고 세계 일도 할 수 있고 네. 이렇단 말이죠. 네, 네. 그 당장의 생산성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걸 많이 공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네. 없습니까? 다행히도 지난 뭐 한 3년 사이에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온 다음에 아마 상당히 그 인식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그 언론에서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는 꼭 컴퓨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꼭 이 컴퓨터를 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회사에 가든지 무슨 변호사, 법관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무슨 영역에 가든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의 인식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그런데도 입시 과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또 입시 수능에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토론할 때 이거 수능에 넣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잘 안 할 텐데 학교에서 열심히 안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능에 넣는 거는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넣는 순간에 이게 암기 과목이 돼버리고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은 배우는 게 아니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고 그다음에 가르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는 하도 언어 자체가 쉬워져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고 그것만 넘어가면 스스로 이렇게 계속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나타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해보시면 알죠. 버그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그를 계속 제가 고쳐가면서 실패로부터 새 걸 배우는 거고, 또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만들어요. 그룹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일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뭐 협동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교육개혁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실 다 무너졌고, 네. 암기 위주로 가고, 이런 거를 좀 계획하기 위한 시금석, 이런 거서 그 소프트웨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네. 교육 현장 전체, 이 네. 전체가 창의로운 교육, 네,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네. 바뀌어 나가야 예, 이것도 예. 활성화가 될 텐데, 네, 네. 오히려 지금 김 소장님 말씀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통해서 네. 창의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네. 이게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가 지금 창의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해야죠. 이게 이 소위 소프트웨어가 아주 활발한 나라, 네. 그런 나라일수록 창의력이 뛰어난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 바탕은 창의 교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의 교육의 바탕을 들어가 보면 호기심이고, 네.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만들어내는 말이 많잖아요. 예. 질문하고 예. 교사가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사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작지만 그런 그 창의적 교육을 현장에서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KBS에서 다룬 그 거꾸로 교실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동영상,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동영상 같은 걸 먼저 보고 와서 학생들이 와서는 이제 같이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꼭 그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뭐 국영수 과목도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 교육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이스트에서는 또 지난 한 5년간 거꾸로 교실을 대학 레벨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모든 그 교육 현장의 좀 혁신과 거기에 이제 그 기폭제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렇게 전문가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더라도 창의력 중심의 거꾸로 교실 이런 거는 뭐 어느 전공을 하시든지 다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은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머리에 도전하는 흐름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갈수록 더욱더 인간을 위협하는데 그 배경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더욱더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 소장님의 노력이 앞으로 꼭 꽃이 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